무릎이죠. 무릎은 이제 그 피머하고 파텔라가 있고요. 티비아가 무릎을 만듭니다. 피블라는 무릎을 만들지 않아요. 무릎에 연결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위에 피머라는 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티비아가 있고 피블라는 옆에 가서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종골이라고 얘기하는 왔다 갔다 하는 파텔라가 있죠. 파텔라죠. 저는 선생님한테 잘 파텔라라고 계속 배워가지고 파텔라입니다. 제가 파텔라라고 발음하는 거 아니라 파텔라라고 얘기해 주세요. 근데 일본에서 배운 아나토미 계열들이 일본에서 많이들 배워서 그렇게 이제 발음이 제가 영어 발음도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요. 파텔라가 여기 있고요. 피머가 제일 큰 뼈. 파텔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릎. 파텔라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무릎을 꽝 찍거나 안에 들어있는 인대나 연골들이 손상을 안 받으려고 있어요. 근데 파텔라가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 마진이 있는데요. 파텔라 보게 되면 이렇게 공중에 떠 있듯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 밑에는 간단하게 연골이 붙어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도. 그래서 근데 파텔라가 이게 정상의 모습인데 이쪽은 어떻게 해요? 바깥쪽은 좁고 안쪽은 넓죠. 이것들은 나중에 이쪽 부위가 연골이 많이 닫아버리겠죠. 그래서 통증을 많이 만드는 양상을 보여요. 이거를 근데 엑스레이 찍을 때 엑스레이를 앞에서 뒤에서 찍는 걸 AP라고 하고요. 바깥에서 찍는 걸 바깥에서 찍는 걸 라테랄 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찍는 거 오블리크 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무릎에서는 스카이 라인 뷰라고 이거를 나중에 무릎이 아플 때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스카이 라인 뷰를 따로 요청을 하셔야 돼요. 내가 파텔라에 문제가 있는지를 보려고 그러면 스카이 라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죠. 무릎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는 스카이 라인 뷰라고 따로 오다를 내지 않으면 엑스레이를 안 찍어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꼭 찍어 보셔야 되고요. 텐던이 있는데 여기에 쿼드리체스, 렉토스 쿼드리체스의 파텔라에 이렇게 붙어 있고요. 재미있는 거는 이 파텔라하고 티비아하고 연결해주는 이거를 텐던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리가멘트라고 얘기해요. 굉장히 웃긴 게 머슬이 끝에 안 붙어 있기 때문에 리가멘트에 훨씬 더 가까워요. 근데 똑같은 커넥티비티 슈고인데 여기가 이 근육이 많이 쓰이게 되면 이 텐던이 먼저 나가요. 이 텐던보다. 그래서 이 위에 근육을 만약에 쓰게 되면 보통으로 따지면 이게 고정된 뼈라 그러면 이 텐던이 찢어지겠죠. 염증이 생기고. 근데 그렇지가 않고 이 텐던이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중에 파텔라 텐더라이티스를 볼 테고요. 그 다음에 연골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모양이 반달처럼 돼 있죠. 그래서 반월쌍이라고 합니다. 반월쌍 연골. 반달 모양의 연골이다. 한글로는 반월쌍 연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무릎에 있는 카틸라지는 특이하게 메니스커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메니스커스라고 얘기하고 할프문 쉐입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따와서 반월쌍 연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이 연골은 C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틸라지가 메니스커스랑 동일하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여기 보면 요 연골과 요 연골로 따지면 어느 연골이 더 가늘죠? 보게 되면 여기에 피블라가 붙어 있어요. 피블라가 붙어 있다는 건 그 바깥쪽을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안쪽처럼 보이지만 이쪽이 바깥쪽이고요. 이쪽이 안쪽인데 안쪽이 훨씬 더 두께가 가늘죠. 여기 두툼하고 작고 두툼한데 여기는 가늘고 길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더 많이 찢어진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혈액 공급이 바깥쪽에 10에서 30%까지만 혈액 공급이 됩니다. 간단하게 연골이 붙어 있는데 그 평면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바깥쪽에만 혈액 공급이 돼요. 그러면 찢어지면 바깥쪽이 찢어질까요? 안쪽이 찢어질까요? 당연히 안쪽이 찢어지겠죠. 네, 좁은 쪽이. 그 다음에 혈액 공급도 안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드라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더 찢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골은 혈액 공급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바깥쪽은 레드존이라고 혈액 공급이 잘 되고요. 안에는 우리는 핑크존이라고 얘기했지만 처음에 만든 사람이 레드 화이트 존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게 레드 화이트 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맨 안쪽이 화이트 존이 돼요. 제일 많이 찢어지는 건 화이트 존이 제일 많이 찢어지고요. 레드 화이트 존이 찢어지고 레드 존은 찢어지지도 않고 괜찮아요. 근데 혈액 공급량이 증가하려면 레드 존 쪽의 혈액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은근히 스며드는 거죠. 그러니까 바깥쪽에 우리가 이제 커핑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블라드 서플라이가 많아져야지만 안쪽까지도 블라드 서플라이가 많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골이 있는데 연골은
안쪽에 찢어지는 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바깥쪽보다는 안쪽이 얇고 마르기 때문에 찢어질 수 있다. 그래서 메디알 쪽이 찢어져요. 그러면 무릎에, 그러니까 바깥쪽 연골은 두툼해서 안 찢어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서 있으면 체중을 안쪽에 많이 받아요, 바깥쪽에 많이 받아요? 보통은 안쪽이 더 많이 받죠. 축이 돼서. 그래서 안쪽이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더 많이 돼 있어요. 근데 무릎을 많이 구부려서 쪼그려 앉으면 무릎에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본인이 느낄 때. 연골을 제일 많이 눌리는 동작은 어떻게 돼요? 구부려서 쪼그리고 앉는 거죠. 쪼그리고 앉으면 연골 중에서 앞에가 닿을까요? 뒤에가 닿을까요? 뒤에가 눌리죠. 눌려서 비틀 때 찢어진다 그랬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눌리는 부위가 뒤에가 눌리죠. 그렇죠? 앞에가 안 눌리고. 그러면 무릎 전체로 보면 안쪽 연골 중에서 안쪽. 그러면서 뒤쪽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메니스커스가 라테랄 메니스커스가 메디알 메니스커스면 메디알 메니스커스가 찢어지고 메디알 메니스커스 중에서 안쪽이 찢어지고 안쪽이면서 뒤쪽이 찢어진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디가 찢어지는지. 그래서 주로 이렇게 쪼그리고 앉을 때 이 뒤에 여기가 찢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가다가 외상을 입거나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찢어지게 되는데 저렇게 찢어지는 건 굉장히 나쁜 모양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붓캣 핸들 테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찢어지는 게 제일 골치가 아파요. 왜냐하면 저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왜냐하면 뼈가 이렇게 눌릴 때 좁아지는 부위가 생기겠죠. 저게 끼게 되면 이빨 사이 우리 몸에 껴도 신경 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끼게 되면 통증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연골이 급성으로 찢어지게 되면 팝핑 소리가 나요. 뚝 소리가 났다라요, 무릎에서. 그래서 락킹이나 기빙웨이라는 증상을 나타나는데요. 락킹이나 기빙웨이가 있으면 수술하러 보내셔야 됩니다. 락킹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가다가 무릎을 꼼짝도 못해. 구부리지도 펴지도 못해. 이게 껴서 통증이 생기면 무릎에 있는 근육들을 확 수축을 시켜서 무릎이 움직이다 보면 더 찢어질 것 같으니까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걸 락킹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여러분 환자가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려면 전혀 못 일어나. 그걸 락킹이라 그래요. 그리고 기빙웨이라는 건 걷다가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것처럼 가장의 근육을 확 수축시키면 락킹이 온 거고요. 근육을 확 풀어놓으면 기빙웨이가 와요. 내 다리 같이 자꾸 휘청거린다라는 걸 기빙웨이라 그래요. 두 가지가 다 연골이 더 이상 손상 못 받게 하는 기전이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왔을 때 걷다거나 아니면 앉았다 일어날 때 꼼짝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 물어보셔야 되고요. 걷다가 다리에 힘이 쭉 빠지는 게 있었냐 물어보셔야 돼요. 그 사인이 있으면 MRI를 찍어야 되고 수술할 적응증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연골이 3분의 1 이만큼이 없어요 지금. 옛날 십자인대 손상 받으면서 뭐 운동하다가 십자인대 손상 받으면서 이게 찢어져서 막 붓고 막 이렇게 그 무릎이 많이 붓게 되거든요. 아프고 붓고 막 이렇게 아파가지고 한 2년 넘게 한 3년 정도 침 치료하고 그냥 버틴겼어요. 근데 이제 락킹이 자꾸 와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러면 잘 못 일어나게 되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MRI 찍어서 수술을 해서 이거를 자르고 데브리라 하는데 자르고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낄 게 없으니까 안 아프거든요. 대신 연골이 없으니까 충격은 되게 약하죠. 그러면서 이제 와서 운동을 잘 못하는데 그래도 할 때까지 해보자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보통 연골이 그래서 아까 쓰기 모양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죠. 근데 이건 새까맣죠. 근데 이건 어떻게 돼요? 이 안에 하얗게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게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MRI를 갖고 오시게 되면 이건 되게 보기 편해요. 지우면 여긴 새까맣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가운데 이렇게 크리기가 있죠. 그래서 이게 연골이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뒷면이 찢어졌죠, 당연히. 그럼 저 면이 어딜까요? 안쪽이겠죠. 바깥쪽은 아니고. MRI 보는 거는 뭐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에 수술한다 그러면 슬래시경이라고 얘기해서 집어넣어서 이제 그 찢어진 부위만 도려내는 데브리라고 얘기하는 수술도 하시고요. 그렇지가 않고 치환술이라고 무릎을 이렇게 갈아주는. 저도 저 안 되면 나중에 치환술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치환술을 하게 되면 문제는 무릎이 완전히 구부러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안전성은 좀 좋아지는데 통증도 좀 줄어들고. 근데 치환술을 한 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평생 못 써요. 이게 수명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뼈들, 이 쇠조각은 텅스텐인가 주로 그런 걸 만드는데 마모가 되겠죠.
우리 티슈는 계속 재생이 되지만 텅스텐이 계속 자라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마모가 되면 나중에 갈아야 되는데 너무 일찍 수술하면 어떻게 돼요? 연골이 찢어져도 일찍 서둘러서 수술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양방 선생님들은 서술로 수술하는데 그게 찢어졌다고 더 많이 망가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리고 찢어진 게 절대로 꼬맨다고 붙지도 않아요. 혈액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조직 재생 안 됩니다. 그냥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인대는 이 네 가지의 인대가 있는데요. 네 가지 인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방 십자인대와 메디알 콜라테랄 리가멘트가 잘 나가요. 간단하게 인대를 보게 되면 가운데 두 개의 인대가 들어있고요. 바깥쪽에 하나씩 인대가 있어요. 바깥쪽에 붙은 데는 라테랄 콜라테랄 리가멘트라고 부르고요. 여기 라테랄 콜라테랄 리가멘트라고 부르고 안쪽에 붙어 있는 거는 메디알 콜라테랄 리가멘트라고 불러요. 내측 측부인대, 외측 측부인대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뒤에서 뼈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잡아주는 게 후방 십자인대고요. 이거 크루시에트 십자인대라고 얘기하고 안쪽에 잡아 있는 걸 전방 십자인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뒤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는 인대가 전방 십자인대, 뒤에서부터 이렇게 당겨져 있는 게 후방 십자인대고 이렇게. 그래서 네 개의 인대로 무릎을 유지해요. 근데 우리 뭐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뭐 요새 보면 건물 막 타고 다니는 그런 것도 하던데 애들 그 수많은 무게를 견디고 그 수많은 운동을 견디면서 유지를 해주는 게 인대예요. 그래서 인대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인대들은 어느 정도 튼튼하냐 그러면 텐션을 전봇대에 세워놓는 와이어 있죠. 옛날에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와이어만큼 단단하다 그래요. 그래서 저거는 서서한 충격에는 찢어지지 않고요. 갑자기 임팩트가 확 주어져야지만 뜯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릎이 나가면 수술도 하는데 수술도 만족스럽진 않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 전방 십자인대고요. 그래서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이렇게 붙어 있죠. 여기 후방 십자인대 이렇게 붙어 있고 전방 십자인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가 잘 나가요. 그래서 무릎을 딱 구부리게 되면 만져질 수 있어요. 이 앞에서. 근데 빠텔라가 있어서 빠텔라를 밀고서 촉지를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전방 십자인대가 나가면 할 수 있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전방 십자인대가 이렇게 붙어 있죠. 그래서 전방 십자인대는 팽팽해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보면 어떻게 돼요? 팽팽하지 않고 여기 중간에 끊어진 것처럼 보이죠? 이게 전방 십자인대의 태열을 의미하는 그 MRI입니다. 그럼 전방 십자인대는 무릎이 앞으로 나오는 걸 잡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당기게 되면 인대가 잡아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당겨주는 안테리어 드로우라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발목을 잡아서 당겨요. 그 다음에 라크만 테스트하고 저렇게 발을 잡아서. 근데 저는 이렇게 가는 다리는 만나본 적이 별로 없어. 내가 손이 작아가지고 내 손으로는 그 종아리를 저렇게 본인 종아리 이렇게 감싸보세요. 감싸지나요? 잘 안 감싸져요. 나는 내 종아리가 내 손을 저렇게 이 엄지손가락이 넘어갔잖아. 그치? 종아리 너머로. 나는 반밖에 안 감싸져 종아리가. 그래서 라크만 테스트는 원래 제일 좋은 검사긴 한데 전방 십자인데 라크만 테스트는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안테리어 드로우 테스트로 변형시켜서 합니다. 그리고 후방 십자인대는 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붙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후방 십자인대. 근데 이 후방 십자인대가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 뒤에서 안 잡아주니까 뒤로 밀려 나와요. 아까는 앞으로 나가는 걸 잡아준다 그랬죠. 이건 그래서 요거는 평평한데 요건 어떻게 이렇게 딤플처럼 이렇게 쏙 들어가 있죠. 후방 십자인대가 나가면 포스티어 섹사인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소견을 보입니다. 그래서 MR을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근데 이 각이 이것도 별 쓰여져 있지 않은데 이렇게 둔각에서 예각으로 바뀌면 찢어졌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MR을 볼 때 이렇게 붙어 있는 거 후방 십자인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전방 십자인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역할은 그렇고요. 측부인대는 옆에 이렇게 붙어 있죠. 옆에 붙어 있는데 바깥쪽은 찢어지는 일이 없어요. 간단하게 안쪽에 찢어지는 건 어떻게 찢어지겠어요? 축구 선수 밖에서 태클 들어와 발 지켜질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누가 발로 걷어차 옆을 그러면 이쪽을 걷어차게 됐죠. 사타구니 안쪽을 누구가 걷어차게 하거나 안쪽으로 태클 들어오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럭비나 이런 거 할 때 밖에서 이게 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깥쪽 측부인대는 안 나가고요. 대부분 메디얼 콜라테럴 리가멘트가 제일 많이 나가고요. 전방 십자인대가 제일 많이 나갑니다. 어떤 모션을 했는지를 보면 나간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 측부인대는 거의 나가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저도 아직 한 케이스도 못 봤어요. 그래서 조인트가 두 개인데 하나는 티비아하고 피모하고 만나는 페모랄 조인트가 있고요. 파텔라 페모랄 조인트가 있어요.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두 조인트가 다 바뀐데 티비오 페모랄 조인트는 그 안에 있는 연골, 퇴행성 관절염의 연골이 손상을 받는 거고요. 메니스커스가. 파텔라 페모랄 조인트는 그 앞에 파텔라하고 그 티비아 피모하고 사이에 염증을 많이 일으켜요. 그래서 그루브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쐐기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파텔라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원래 정상적인 모양이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보면 연골이 딱 잘라놓으면 이렇게 보면 어디가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알기 어렵겠죠. 피블라가 안 보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요 각과 이 각으로 보면 이게 더 커요. 그래서 이게 바깥쪽이고요. 이게 안쪽일 것 같아요. 무릎 안쪽. 그래서 저게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 파텔라가 가운데 딱 있어야 되는데 이 파텔라를 잡아주는 근육들이 여기 대각선으로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대각선으로 무슨 땡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쪽으로 갈까요? 파텔라가 바깥으로 갈까요? 바깥쪽으로 가겠죠. 바깥쪽에서 땡기니까. 그래서 이 Q앵글이라고 얘기하는 엉덩이가 크면 이 사람이 더 큰 거네. 내가 봤을 때 똑같아 보이는데 이 사람이 더 크면 Q앵글이 더 커서 바깥쪽으로 땡기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바깥쪽으로 땡겨주는 힘이 커서 파텔라의 바깥쪽이 많이 달린다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15도에서 20도로 하는데 여자가 남자보다 보통 크다라 그래요. 여자들이 골반이 더 크죠. 일반적으로 출산을 위해서. 그리고 파텔라가 문제가 있으면 이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Q앵글이 크면 파텔라가 서브렉세션 아탈구되거나 디스로프션 탈구되거나 파텔라 컴프레션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 뭐 파텔라 페모랄 페인 신드롬 뭐 여러 가지 있는데 파텔라 신드롬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 파텔라 밑에 있는 연골이 약해져서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콘드로말라시아라는 병명을 썼어요. 요새는 파텔라 페모랄 신드롬이라는 이름이 바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인대가 손상을 받을 수도 있다. 근데 인대는 손상받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이게 이제 파텔라 그 페모랄 좀 이따 시도를 얘기할 때 얘기할 거예요. 혈액이 앞에는 혈관이 굵은 아테리가 지나가지 않아요. 근데 뒤에는요. 이 굵은 아테리가 뒤로 지나가면서 앞으로 이렇게 오죠. 그러니까 위중혈 부위에 침을 깊게 놓으면 어떻게 돼요? 저 아테리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중에다가 자침을 깊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저는 오히려 이 바깥쪽으로 놓으시는 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다. 그래서 저는 가운데 위중보다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자침을 합니다. 그래서 위중에다 자침을 깊이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무릎에 벌사가 있는데요. 이 벌사가 무릎에 13개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피모하고 이 렉투스 머슬 사이에 있고요. 그 다음에 파텔라 앞에 있고요. 파텔라 밑에 있고 안쪽에 있고 위중에 있고 그래서 스프라 파텔라 벌사가 있고요. 파텔라 앞에 있는 프리파텔라 벌사가 있고 인프라 파텔라 벌사가 있고 패스 엔세린 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위중혈 부위에 물집이 큰 게 있어요. 그걸 팜니티아라 벌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커지는 걸 패스 엔세린 베이커스 시스트라고 얘기합니다. 베이커스 안세린이라고 이 음릉천, 여기가 딱 음릉천에 해당되는 거죠. 본인이 음릉천 딱 만져보세요. 음릉천 부위에 4개의 머슬, 3개구나. 3개의 머슬, 사토리오스하고 그라시리스, 세미 텐더나이티스가 만나서 이 안쪽의 근육들을 잡아주는 텐던이라서 붙고 그 텐던이 마찰이 많이 되기 때문에 벌사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을 갑자기 등산을 많이 하거나 갑자기 무릎을 많이 썼다라고 해서 통증이 생겼다 그러면 무릎이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잘 몰라요. 음릉천은 잘 누르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아파요. 저 텐던도 일을 많이 하거든요. 무릎을 걸어 다니면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패스 엔세린 벌사이티스가 많이 오고요. 텐더나이티스 같이 옵니다. 일루티비얼 밴드라고 얘기하는 건 바깥쪽에 여기에 막이 하나 있어요. 이 근육도 아니고요. 거의 그 리가멘트 같은 파시아가 쫙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루티비얼 밴드가 이 마찰이 되면서 통증이 생기는 걸 뒤에 가서 얘기했지만 일루티비얼 밴드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육이 대퇴사두근이라고 얘기하는 쿼드리시스 그룹이 있죠. 렉투스 페모리스가 요겁니다. 요거. 이게 무릎을 굽힐 때 제일 많이 쓰이겠죠.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근육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바스투스 메디알리스라고 부릅니다. 나머지 바스투스 라테랄리스라든지 다른 근육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 두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바스투스 메디알리스는 파텔라를 잡아주는 근육 중에 하나예요. 밖으로 안 나가게끔. 그리고 이 근육은 파텔라를 위로 당겨주는. 그러면 텐더나이티스가 오면 이 근육이 수축을 많이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텐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근육이 약화되면 파텔라가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렉투스 페모리스가 이렇게 붙어 있고 파텔라에 붙어 있고 파텔라 밑에 있는 텐던. 여기 텐더나이티스를 많이 일으켰다. 그러면 이 텐던에서 침 놔야겠죠. 그 다음에
렉투스 페모리스에다 침 놔야 될까요? 안 놔야 될까요? 우리 테니스 엘보우 할 때 배웠죠? 근육이 많이 쓰이고 계속 수축하기 때문에 텐던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래서 꼭 파텔라 텐더나이티스 있으면 여기다 침을 놓으셔야 돼요. 근데 여기가 왜 문제가 많냐면 축구하는 애들, 축구할 때 이 근육을 많이 쓰겠죠. 렉터스 페모리스. 축구 좋아하는 애들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젊은 애들 파텔라 텐더나이티스가 많고요. 그렇지 않고 농구하는 애들 점프할 때도 많이 써요. 이 근육이 수직으로 확 구부려다 뛰는. 그래서 저게 문제가 되고요. 바스투스 메디알리스는 이렇게 안쪽에 붙어 있는데 저게 파텔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바스투스 라테랄리스는 중요하지 않고요. 햄스트링 머슬 뭐 야구 선수 정도 되거나 박찬호 정도 돼야지. 박찬호나 유현진 야구 선수들이 던질 때 왼쪽 다리를 다 피죠. 최대한 펴놓고 던지잖아요. 이렇게. 야구 가서 한번 보세요. 저 LA 다저스 스타디움에 작년에 갔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치료하면 치료가 잘 안 돼서 고생들을 오래 합니다. 운동선수 중에서 간혹가다 제가 봤고요. 그 다음에 가스트로세미우스는 우리 장단지 근육이라고 얘기하는 이 근육이에요. 솔레니우스하고 이 두 가지 근육 나중에 아킬레스 테너라이티스 때 얘기할 텐데 여기 쥐가 많이 나는 그런 병이 오기도 하죠. 그다음에 무릎 뭐 이렇게 생긴 건 다들 본인 무릎 갖고 있으니까 잘 아실 테고. 무릎에 나중에 침을 놓을 때 요 메디알 조인트 라인 요 라인을 잘 찾아내셔야 돼요. 요 앞에 게 스란이에요. 스란을 그냥 대충 놓으시면 안 되고요. 이 조인트 안으로 침을 놓으셔야 되는데 조인트 안으로 침을 놓으려면 티비아 어떻게 만났는지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간격이 보이죠. 그래서 투시를 할 수 있을 만큼 보실 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침 넣기 굉장히 어렵고요. 탑니트럴 벌서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위중혈이 이게 부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가 이렇게 부어있는 병을 베이커스 시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근데 이 13개의 불사들은 무릎 관절각 내와 서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붓게 되면 무릎 관절이 많이 붓게 되면 이 벌사들이 다 부어요. 물이 넘쳐서. 그러면 이걸 빼주게 되면 무릎 관절각 내의 압력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침을 놓을 때 저 물주머니를 빼주기 위해서 보통 위중에도 쓰고요. 무릎 아플 때 위중혈이 꼭 들어가 있거든요. 위중으로는 무릎 안까지 침을 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앞다리가 있어서 침을 그렇게 안 넣죠. 근데 위중이 무릎 아플 때 꼭 들어가는 혈자리, 무릎에 제일 많이 쓰는 혈자리는 스란과 독비죠. 1등. 그 다음이 위중이에요. 빈도로. 그 다음이 음능천이에요. 양능천은 아니에요. 양능천은 왜 아니라 했어요? 피불라는 무릎을 만들지 않는다. 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음능천은 쓰지만 양능천은 무릎 아플 때 안 써요. 써도 무릎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데 안쪽에다 넣으면 패스엔세린 벌사가 있다 그랬죠. 이 벌사들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그런 경외기혈로 프리파텔라 벌사에다 침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확정혈에 해당되는 거죠. 나중에 혈자리 가서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릎 아플 때 꼭 위중에다 침을 놓는 건 이 물주머니가 줄어들어야지만 그럼 결국은 무릎이 부어있는 사람만 위중에다 침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픈 사람은 99% 무릎이 부어요. 그래서 무릎 붓기를 빼주기 위해서 스란과 위중, 음능천 다 물주머니 빼주는 혈자리입니다. 합정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안전성은 인대들이 주로 잡아주고요. 연골도 주로 잡아줍니다. 운동은 뭐 다 아실 테고. 그러면 이제 질환으로 넘어갑시다. 무릎까지도 다 못 끝내겠다. 발목. 무릎이 아픈데 환자가 나 빠텔라 밑에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진단하기도 쉽고. 근데 환자들은 대부분 그냥 무릎이 아파요. 그럼 어디가 아파요? 무릎. 그냥 만져도 무릎. 어떨 때 더 아파요? 그냥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죠. 어떨 때 더 아파요?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위에서 환자를 진찰해보면 그럴 거예요. 환자가 일목요연하게 나는 계단을 올라갈 때 더 아프고 그 다음에 무릎 빠텔라 밑에가 아프면서 최근에 걷다가 많이 걷고 나서 통증이 더 아파졌어요. 그걸 저는 Q앵글도 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는 바스투스 메디알리스도 약해졌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걸 찾아내는 게 이제 특징인데 파텔라 페모랄 스트레스 신드롬은 뭐가 제일 문제냐 그러면 파텔라 밑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앞에 쪽이 아프다라고 그냥 무릎이 아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무릎이 특징적인 증상은 계단을 올라갈 때도 아파요. 만약에 무릎 사이에 피머하고 있는 반월상 연골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계단을 내려올 때 더 많이 스트레스 받아요? 올라갈 때 스트레스 더 많이 받아요? 내려올 때 스트레스 더 많이 받겠죠, 충격을. 근데 파텔라 페모랄 쪽은
무릎이 이렇게 구부릴 때 제가 슬라이딩 되죠. 이렇게 파텔라가 붙어 있고 이게 무릎이 구부릴 때 슬라이딩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단을 올라갈 때도 아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굉장히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동영상을 이거 되게 중요한 동영상이니까 동영상을 바쁘더라도 보고 갑시다. Force between the patella and the femur is evenly distributed on the surface of the femoral groove.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Most important in assuring 여기에 렉트라쿨럼이라고 이게 그 안 늘어나는 딱딱한 조직이 붙어 있어요. 안쪽에는 바스투스 메디알리스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근육이 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잡아주는 걸 못 잡아주겠죠. 그러면 파텔라가 밖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아파지는 거예요. 여기가 마모가 더 많이 돼서. 그걸 파텔라 페모랄 신드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큐앤갈이 크면 당기는 감이 더 커지니까 안쪽이 못 잡아주면 더 많이 닳겠죠. 그러면 큐앤글이 큰 멕시칸 그 히스패닉 그 아가씨들은 아가씨뿐만 아니라 아줌마들이나 큐앤글이 다 크죠. 대부분이 다 커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러면 파텔라 페모랄 신드롬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무릎에 바스투스 메디알리스가 그만큼 발리스를 잡아줄 만큼 튼튼하면 안 나가겠죠. 그러면 치료를 할 때 파텔라 페모랄 페인 신드롬이 있더라고 큐앤글을 줄일 수 있어요? 골반을 줄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양방은 저걸 수술을 못하기 때문에 큐앤글이 커서 그렇다고 그냥 두고 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는 바스투스 메디알리스를 치료를 하죠. 그래서 요 밑에 염증이 생기는 게 그 파텔라 페모랄 스트레스 신드롬이고요. 그래서 파텔라가 밖으로 안 나가게끔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주는 방법을 쓰기도 해요. 통증이 많이 심할 때는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밖으로 빠져나가는 게 문제인 거고요. 그거를 옛날에는 이 밑에 밖에 결국은 이제 그러다 보면 연골이 닳죠. 연골이 약해져서 닳는 것 같다. 그래서 연골 연화, 콘드로말라시아와 파텔라 페모랄 신드롬은 동의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큐앤글이 큰 게 제일 문제고요. 그 다음에 계단을 올라갈 때 많이 아파요. 그 다음에 쪼그리고 앉으려면 무릎을 구부리는 동작에서 아픈 거예요. 피는 동작이 아니라. 그 테니스 가지려면 무릎 피고 땅을 딛는 동작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환자가 오면 무릎이 아파요. 그러면 어떨 때 제일 아파요? 물어볼 때 그냥 어떨 때 제일 아파요?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평지 걸을 때나 계단 다닐 때가 달라요. 이렇게 물어보죠.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계단을 올라갈 때도 아파요? 내려올 때도 아파요? 이렇게 또 다시 물어봐야겠죠. 그러면 저는 환자 중에서 저는 계단을 안 다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언덕길을 올라갈 때가 더 아파요? 내려올 때가 더 아파요? 또 다시 물어봐야 돼. 그럼 저는 언덕길도 안 다니는데 그러면 에이씨 이러면서 이제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 말고는 저도 아직 못 찾아냈어요. 그래서 보통은 파텔라 검사를 어떻게 하냐면 파텔라를 이런 식으로 검사하면 사실은 이렇게 누르면서 밖으로 엄지손가락을 밀면 파텔라가 이제 프레셔를 더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마찰이 구부릴 때 마찰이 돼서 통증이 생겨나는 걸 보기 위해서 저렇게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여기 여러 개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파텔라를 이렇게 밀죠. 근데 저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 파텔라를 세게는 아니고 가볍게 눌러요. 누른 상태에서 바깥쪽으로 그라인드를 시켜요. 저 다 목적 뭐예요? 파텔라와 피머 사이에 연골을 프레셔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눌러서 젖히는 방법을 주로 씁니다. 그럼 내가 압력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가볍게 눌러서 아프면 많이 심한 거고요. 어느 정도 텐션을 줘서 눌러서 아프면 많이 심한 거고요. 양쪽을 꼭 같이 하고요. 그래서 많이 써서 그렇다. 달리거나 자전거 탈 때도 온다 그러는데요. 제일 특징적인 건요. 안 쓰다 써서 와. 계속 쓰던 사람들은 안 와. 그래서 파텔라 페모랄 신드롬은 남자가 많이 올까요? 여자가 많이 올까요? 여자가 많이 와요. 큐앤글이 일단 크고요. 두 번째는 여자들이 이렇게 딱 쓰면 허벅지 안쪽에 근육이 많이 말라 있어요. 바깥쪽 근육이 많이 말라 있어요. 운동 안 한 사람. 모델들 보면 아시죠? 안쪽이 이렇게 거의 이렇게 동그랗게 파여 있잖아요. 그렇죠? 메디알리스 쪽 근육은 특별하게 자기가 운동을 안 하시면요. 약화돼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더 먼저 약화되는 근육이 메디알리스 쪽이에요. 그래서 메디알리스 쪽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운동을 따로 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운동하는 건 주위에 가서 얘기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밑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치료를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치료할 때 스란을 오는데 스란에서 무릎 안쪽으로 들어갈까요? 파텔라 밑으로 들어갈까요? 파텔라 밑으로 침을 놓으셔야 돼요. 똑같이 스란이래도. 왜 문제는 파텔라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수란에다 침을 놓거나 그래도 파텔라 밑으로 침을 이렇게 놓으셔야 됩니다. 무릎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근데 네스란, 그러니까 한의사 면허 시험,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되게 그 특이한 게 이 경외기혈의 깊이를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침 깊이를. 깊이는 내가 알아서 좀 놓게끔 해주지. 응? 그걸 꼭 깊이를 물어보셔. 그것도 경외기혈에서는 주치증을 물어보는 게 더 좋거든요. 무릎 아플 때 쓰는 혈자리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합리적인데 주치증은 안 물어봐. 한 번도 주치증을 물어보는 걸 거의 못 봤어. 그래서 네스란, 바깥은 독비고 안쪽은 네스란. 네스란이 경외기혈에 가장 많이 쓰는 혈자리 중에 하나일 거예요. 무릎이 아프면 쓰는데 파텔라 밑으로 침 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파텔라 밑으로 침을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바스투스 메디알리스죠. 그러면 바스투스 메디알리스에 침을 놓으려 그러면 어디다 침을 놓아야 될까요? 이것들은 다 해당이 안 되고요. 이거는 다 렉투스 페모리스에 해당되는 혈자리예요. 이거는 이 사람이 잘못 레코멘드 주고요. 백충화라는 걸 들어볼게 될 거예요. 경외기혈 중에서 면허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혈자리 중에 하나예요. 백충화라고 얘기하는 혈자리가 나오는데요. 백충화하고 혈액, 무릎 아플 때 혈액도 나오고 백충화도 나오는 때가 있어요. 보통 때는 많이 안 쓰는데요. 무릎 아플 때 어떤 병증에 쓰느냐? 백충화는 어딨냐 그러면 혈액보다 1촌 위에 있어요. 혈액가 2촌에 있죠. 여기서부터 2촌에 있죠. 여기가 혈액이죠. 예? 혈액가 슬개골에서 2촌이 혈액이고요. 그거보다 1촌 더 있으면 백충화예요. 이게 100마리의 벌레가 엎드려 있는 모양인가요? 이 본인 이렇게 허벅지 이렇게 걷어서 한번 보세요. 거기가 볼록하게 올라와 있어요? 없어요? 살이. 이게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요.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 그게 거의 없어요. 거기다 다리에다 자기 힘을 딱 줘보세요. 거기가 근육이 볼록하게 올라오고 탱탱해져야 돼. 근데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특히 여성분들은 나중에 파텔라 페모랄 신드롬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많이 오고요. 젊은 여성들한테 많이 와요. 퇴행성 관절염이 오지 않을 만큼의 나이. 그러니까 여기에도 조금 계실 거예요. 30대에서 40대.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이런 분들이 퇴행성 관절염이 올 것 같지도 않은데 왜 무릎이 아프지? 라고 생각하시면 검사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파텔라 페모랄 신드롬이고요. 그래서 노처녀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노처녀들이 갑자기 운동을 해. 살 빼겠다고. 그래서 뭐 등산을 다니고 자전거를 타고 이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운동을 하고 나서 무릎이 아파서 왔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퇴행성 관절염인가 보다 하고 이제 무릎 술안에다 막 침 놓고 열심히 해도 안 나. 나중에 알고 보면 파텔라 페모랄 신드롬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오는 환자들이 꽤 있었고요. 제가 치료도 많이 해줬었고 굉장히 잘 좋아져요. 근데 운동은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학정혈은 여기에 학정혈이 나왔으니까 설명해 줄게요. 학정혈은 이 위에 있어요. 이거는 파텔라 페모랄 신드롬을 치료하려면 여기서 파텔라 밑으로 침을 놓는 게 맞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렉투스모스 텐더를 치료하려면 위로 침을 놓는 게 맞는 거고요. 벌사적을 치료하려면 직자라는 게 맞겠죠. 학정 하나가 타겟이 다 틀려지겠죠. 파텔라 밑에 문제를 하려면 파텔라 쪽으로 가야 되고 방향이 들어가는 데는 학정으로 들어가지만 아래로 가느냐 위로 횡자하느냐 아래로 사자하느냐 그 다음에 직자하느냐에 따라서 타겟이 다 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 혈자들이 이런 데서 쓰라는데 이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제가 써봐도. 근데 혈에는 보통 무릎 아플 땐 쓰지 않는다. 나중에 보면요. 무릎 아플 때 쓰란 학정, 독비, 음능천, 위중, 혈액, 그 다음에 양구까지 주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혈자리들이. 그래서 혈에는 파텔라 페모랄 신드롬일 때는 혈에나 백충을 넣어서 여기를 강화시켜주려면 전침을 걸고 그 머스를 운동을 시켜주면 침 맞는 동안 20분 동안 달리는 것처럼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그 근육만.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나머지 혈자리들은 뭐 별로 반대쪽에다 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팔꿈치, 무릎 아픈데 팔꿈치에다 넣는다는 환자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럼 무릎이 아픈 건 그 위경에 지나가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경락의 위경의 수혈과 그 다음에 똑같은 양명혈의 비경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파텔라 페모랄 신드롬은 비경 쪽은 뭐 별로 덜 아파요. 앞쪽이 아프고. 그래서 이쪽이 아플 때 여기에 보면 그 여태혈이나 음백혈 쓰죠. 근데 파텔라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포인트를 쓰려면 저는 그 비경 쪽을 쓰는 게 더마톱상으로 훨씬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고전적으로는 내관이나 태충을 섞어서 써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무릎 아플 때 저는 써본 적이 없어요. 별로 효과도 뭐 그렇게 쭉 좋은 것 같지 않고. 그다음에 다리가 수계신맥이 아니라 외관과 이목을 돼 있었죠. 팔맥교회로. 이침. 그다음에 텐더나이트 이라 그래 이해도 안 맞기 때문에 안 쓰고요. B가 약한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파텔라 페모랄 신드롬은 파텔라 밑에 연골이 문제가 있는 거고 그 연골이 문제가 있게 되는 건 바스투스 메디알리스가 약해져서 오는 거고 물론 큐앵글이 문제가 되지만 큐앵글이 커도 이게 강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안 와요. 역도 선수 같은 여자는 이게 올 수가 없어요. 역도 선수들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서 역도 선수들 근육 중에서 제일 강한 데가 어디예요? 렉투스 머슬이에요. 쿼드리스토레스 머슬이 다 강하고 이 안쪽이 역도 선수들 그 다리 보면 어떻게 돼요? 안쪽이 바깥쪽은 많이 안 부르죠. 운동을 하면 운동할수록 안쪽이 계속 부풀어져. 그러면 운동을 안 하는 여자가 갑자기 운동을 하다 무릎이 아플 때 많이 오는 병이고요. 그러면 파텔라 밑에 염증을 줄여주면서 저거를 강화시켜줘야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본인들 두 손을 모아서 무릎 사이에다 끼고 오그려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쪽의 근육이 긴장을 하죠. 그런 식의 운동을 주로 시킵니다. 손으로 하지 않고 나중엔 벌룬, 에어벌룬을 집어넣고 그렇게 운동을 주로 시키는 방법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텔라 텐더나이티스를 잠깐 봅시다. 파텔라 텐더나이티스는 파텔라 밑에 있는 텐던. 이 근육이 많이 있어서 당겨서 이 텐던보다 이 텐던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이 텐던이 염증이 생겨요. 이거는 젊은 애들, 청소년 애들이 많이 아파요. 조금 전에 젊은 여자가 많이 아프다 했잖아요.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위를 누르면 주로 아프고요. 주로 많이 오는 건 점핑하거나 키킹할 때 와요. 그래서 이거는 점퍼슨이라고 불러요. 점퍼하는 사람들의 무릎 통증. 그래서 청소년 애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운동 많이 시키고 그러면 무릎 아프다는 사람 있죠. 그러면 농구하거나 배구하거나 뭐 축구하는 애들 여기 통증이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달리기 할 때 여기 이렇게 붙이고 하는 사람들 본 적 있죠. 이 사람들 주로 파텔라 텐더나이티스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볼록하게 올라와 있죠. 이 텐던을 계속 당기면 나이 먹은 사람들이 이게 안 생겨요. 젊은 사람들은 이 뼈가 당겨지다가 이게 안 끊어지고 뼈 골막을 당겨요. 그래서 뼈가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요. 이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어서 남자나 여자애들한테 많이 오고요. 이게 파텔라 페모랄 파텔라 충하고 혈액순환인데 이거 안 쓰셔도 됩니다. 이분은 병증을 다 구별했는데 혈자리는 거의 90% 똑같아. 별로 의미 없어요. 오히려 여기 양릉천이나 혈액스라는 거 저는 레코멘데이션 안 하고요. 양구나 독비스랑 족삼이스라는 것도 레코멘데이션 안 합니다. 팔꿈치 반대쪽에 넣는 것도 그렇고요. 수혈은 위경이니까 위경의 조합으로 쓰는 게 낫겠죠. 양명종. 비경 아닙니다. 이분은 뭐 혈자리 다 똑같아. 나중에 뭐 가라. 근데 여기서는 그 위경을 써서 한다는데 이 앞쪽으로 지나가는 그 널브 엔딩은 L3예요. 그래서 사실은 치게 되면 여기다 놓는다고 여기다 영향을 미치지는 거의 않아요. 거의 별개의 혈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음백 같은 경우 써볼 수 있어요. 그 일부가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 하지의 문제니까 외관 이음을 썼죠. 그 다음에 태충하고 내관 무릎 아플 때 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태충하고 내관 쓰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텐더나이티스니까 이건 맞겠죠. 텐던의 문제니까 간의 문제고 간의 문제니까 간은 근을 담당해 주는 건 간이니까 그 간의 원혈인 태충과 근의 회혈인 양릉천을 쓰는 건 맞죠. 빨리빨리 잘 가죠? 시험 칠 게 많아지게. 안쪽에 인대가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외상이 꼭 있으셔야 돼요. 외상이 없이는 인대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외상이 있다 그러면 인대 손상 중에서 어느 정도인지를 봐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인대 손상이 있어요. 그러면 치료한다고 인대가 더 빨리 자라진 인대에다가 전기작업을 걸어주면 조직 재생이 더 빨리 된다는 건 최근에 논문 나와 있다라고 얘기했죠. 인대 회복을 빨리 하려고 전침을 걸어줄 수 있어요. 근데 인대 내측 식배인대 있을 때 똑같이 이렇게 바깥쪽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발구스라고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팔꿈치에서 했던 거 있잖아요. 바루스나 발구스. 바깥쪽이면 바루스를 하겠죠. 당연히 발구스 테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 인대가 나가는 것 같으면 바루스 테스트를 하죠. 그래서 측부인대는 이렇게 치료를 하면 되고요. 아니요, 진단을 하면 되고요. 메니스커스 테어된 거 아까 보여줬죠. 이렇게 하얗게 들어가 있다라고. 그래서 메니스커스가
찢어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이 일반적으로 나이가 먹으면 어느 정도 메니스커스가 닳아서 찢어져요. 근데 찢어지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건 아프고요. 붓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붓고 아픈 거. 근데 붓기만 줄여주면요. 아픔도 줄여주고 나머지 다 괜찮아져요. 붓기 치료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대 손상을 있어도 무릎이 불까요, 안 불까요? 인대만 나가지 않고 조인트 캡슐이 같이 나가기 때문에 꼭 부어요. 그러면 붓기가 빠져지면 인대는 제 길이로 줄어들기가 쉽고, 근데 만약 붓기가 안 빠지면 인대는 늘어난 상태로 재생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인대는 원래 역할이 뭐예요? 두 뼈를 탁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인대가 늘어나 버렸어. 그러면 인대는 역할을 못하니까 인대가 회복이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지 역할을 잃었으니까 인대는 회복이 된 게 아니에요. 재생이 됐어도. 그래서 발목 삐거나 어디 인대 손상이 있으면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건 수화론을 갑소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저걸 줄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연골 여러 가지 타입을 줄여주는데 부켓 핸들 타입 이거는 수술하러 갈 확률이 되게 높다. 이거는 주로 어떤 증상을 나타낸다? 기빙웨이나 락킹을 나타낸다. 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빙웨이나 락킹 있는 사람들은 꼭 그 MR 찍고 수술하러 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맥모레이 테스트라는 걸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름이 뭐 모든 검사법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본 것 중에 하나가 맥모레이 테스트일 거예요. 그만큼 많이 나오는데 맥모레이 테스트는 무릎을 구부려요. 그럼 연골이 눌린다 그랬죠. 눌린 상태에서 비틀어요. 연골을 눌러서 비틀어 동작을 하는 거죠. 저게 맥모레이의 기본 개념입니다. 아이, 어쩌냐. 맥모레이 테스트. 여기서 구부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이제 발목을 막 구부리고 펴면서 이거 비틀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눌러서 돌려야 돼. 누르지 않고 그냥 비틀잖아요. 그럼 연골에 프레셔를 안 줘줘요. 리가멘트만 아파. 그래서 그거보다 더 좋은 검사는요. 아플레이 컴프레션 테스트예요. 애플리 컴프레션 테스트라고 눌러요. 돌려요. 그럼 연골 제일 쉽겠죠. 다리를 들어서 눌리고 돌리는 것보다 이 상태에서 그래서 이 상태로 돌리고요. 그 다음에 당겨서도 해요. 간단하게 컴프레션과 디스트랙션 테스트를 잠깐 한번 봅시다. 눌러야 되는데 저 사람이 들 누르거든요. 굉장히 심하게 누르셔야 돼요. 꽉 누른 상태에서요. 연골에다가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그러면 안쪽에 더 많이 되니까 안쪽을 더 많이 누르겠죠. 대부분 연골 측이 찢어지는 안쪽으로 돌리는 게 더 중요한 모션이고요. 그 다음에 무릎을 여기다 받치고 당기면서 돌려요. 그러면 눌려서 돌렸는데 아파. 그러면 눌려서 아프면 눌러서 돌려서 아프면 연골도 수도 있고 인대도 아플 수 있죠. 눌러서 아프다 그랬을 때만 들어서 돌려서 돌려요. 눌러서 돌려서 안 아프면 들어서 돌릴 필요가 없어요. 인대도 안 아프고 연골도 안 아픈 거니까. 근데 눌러서 돌려서 아팠는데 들어서 돌려서 안 아파. 그러면 연골이 손상인 거죠. 연골만 배제된 거잖아요. 인대는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돌려서. 그래서 눌러서 돌려서 아플 때 들어서 돌려서 안 아파지면 연골 손상인 거고 들어서 돌려서 똑같이 아프면 인대 손상도 있고 연골 손상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애플 컴프레션하고 디스트레이션 테스트를 꼭 잘 하셔야 됩니다. 떼살리 같이 이렇게 눌러서 돌리는 거 하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 환자가 아파서 팍 주저앉으면 멀쩡했던 연골도 찢어져요. 이론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눌러서 돌린다. 이론상으로 좋다고 따라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당겨가지고 연골을 누르는 검사인데요. 저는 이 검사를 많이 쓰지만 이거는 제가 직접 보여줘야지 되지. 이런 식으로 볼까요? 이 사람처럼 저렇게 해가지고는 연골을 만져볼 수도 없어요. 연골 만지는 검사인데요. 조인트 라인 테스트. 저렇게 하시면 안 되고 당겨서 연골을 누르게끔. 패스앤셀이나 이 안쪽에 벌써 에티스가 오는 거죠. 안쪽 아픈 사람들이 물주머니가 벌써요. 그래서 안쪽이 아플 때는 침을 어떻게 당연히 실안에다 놓고 그 다음에 안쪽에다 놔야겠죠. 안쪽에 인대나 연골 있는 데다 침을 놓게 되는 게 일반적인 양상이고요. 실안에다도 침을 놓을 수 있는데 내실안을 더 많이 놓을 테고요. 나머지 양릉천이나 혈에 놓는 건 타당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그 슬관 같은 경우는 침을 놓을 수 있어요. 패스 엔사린 같은 있으면 음릉천하고 비슷하게. 그다음에 곡천이나 음곡 침 놓겠죠. 당연히 안쪽에 인대가 나가거나 그다음에
저게 연골이 손상일 때도 내가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아까 바깥쪽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했죠. 혈액 공급을 더 높여주려고 하면 바깥쪽에 마진에다가 침을 놔도 그 혈액 공급이 많아져서 연골이 탄력을 더 많이 받겠죠. 그래서 음곡이나 그 곡청 같은 데서 침을 놓게 되면 자극을 받아서 거기 블러드 서플라이가 많아지겠죠. 그럼 연골이 탄력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바깥쪽 연골은 안 찢어지니까 안쪽에 음곡이나 곡청 같은 경우 연골의 탄력성을 받게끔 하려고 쓰는 겁니다. 이게 뭐 당연히 간경이나 비경이 지나가는 부위니까 수혈 조합할 수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다리니까 그 안쪽이라서 열결하고 조합을 썼나 보네요. 여기서. 퇴행성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다른 건데요. 이 퇴행성 관절염 있을 때 증상은 계단 내려올 때 더 아프고 이렇게 연골이 닳아서 그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처음 움직일 때 아파요. 관절염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앉았다 일어날 때라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라든지 그래서 그 연세 드신 분들 앉았다가 아이고 잘 못 일어나서 처음에 못 걷다가 걷기 시작하는 그런 것들은 대부분 관절염 소견이거든요. 그러면서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모닝 스티프니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처음에 움직일 때 뻣뻣하니까. 그 다음에 계단 내려올 때 더 아픈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침 놓을 때는 뭐 퇴행성 관절염은 쓰라 늘려서 퇴행성 관절염 연골 탄력 받게끔 안쪽에다 침 놓는 거 찢어진 거하고 똑같이 그 다음에 쓰란 양쪽 침 넣어서 부종 감소 시켜주려고 치료하는 거고요. 위중에다 침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안쪽에다 침 놓는 거 계속 나와 있고요. 수혈 조합 똑같이 안쪽이니까 똑같이 조합할 때고요. 위중이 어디 있어야 되는데 위중이 없네요. 바깥쪽까지 하고 끝냅시다. 일리오티비얼 밴드는 이 바깥쪽에 밴드가 있어요. 이 밴드가 굉장히 딱딱하게 안쪽은 안 커지는데요. 저게 누가운터 밴드 신드롬이라고 보시고요. 저게 문제가 있으시면 아까 이제 이건 인대선상 봤고요. 달리기를 많이 해서 근육이 점점 늘어나면 걔 밴드를 밀겠죠. 근데 이그젝트리 물어보는 건 제가 강조했던 거, 뭐 백충화를 왜 넣는지, 위중을 왜 넣는지 이런 것들은 물어보겠죠. 음능천은 뭐 패스엔세렌에서 넣어야 된다. 그쵸? 뭐 이런 것들은 물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양구를 써야 되는 적응증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그쵸? 그럼 패스엔세린, 뭐 텐더나이티스 뭐 여러 가지 물어보면 본인이 내가 얘기한 것처럼 양구열은 파테라 텐더나이티스의 머슬을 이완시켜주기 위해서 양구를 꼭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양구열은 파테라 텐더나이티스 때는 쓸 수 있지만 퇴행성 관절염 있을 때는 쓸 필요가 별로 없어요. 파테라 퇴행성 관절염이나 패스엔셀이나 이럴 때는 별 쓸 일이 없겠죠. 패스엔셀일 때 제일 중요한 혈자리는 음능천. 그 다음에 파텔라 페모럴 페인 신드롬일 때 제일 중요한 건 백충화하고 혈액. 파텔라 텐더나이티스 때 제일 중요한 혈자리는 양구. 그쵸? 그 다음에 무릎에 많이 부어있다 그러면 위중혈이나 양구 독비, 음능천, 위중, 스란 독비, 위중, 음능천, 학정. 이런 식의 이제 침을 놓겠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리뷰를 해주려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해서 시험들 잘 치시고요. 예. 그래서 그 시험들 잘 치시고 시험 준비 잘 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시험들 다 잘 쳐줬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예. 시험 문제는 총 몇 문제예요? 아직 안 내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30문제쯤 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문제 수에 맞춰서 공부를 깊이를 다르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시간은 충분히 안 드립니다. 이해하시겠지만. 그러니까
깊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예. 또 질문. 지난번에 검사법 리포트 엑스트라 크레딧 말씀하셨었는데 언제까지 내라고? 제가 시험을 치고 나서 시험 성적이 다들 좋으면 안 할 거고요. 만약에 성적이 좀 안 좋거나 그러면 뭔가 익스트라 크레딧을 줄 근거를 만들어야겠죠. 그럴 때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 성적이 안 좋아, 그건 악재야.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 그 학생 잘못이니까 다시 들어야 돼. 이해를 해야 되거든. 이 수업을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는 건 나중에 한의사가 됐을 때 굉장히 후회할 만한 그 수업이라서 낙제예요, 그거는. 그리고 성적들이 전체적으로 안 좋다는 건 내가 못 가르치고 시험 문제만 어렵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익스트라 크레딧을 줄 거고요. 오케이? 됐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들 하셨어요.